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재팩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우암입니다. 프로그램 화면에서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주식회사 우암으로 회사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모듈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법인 조정 모듈 화면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출발합시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기 대손충당금과 상계된 금액의 내역 2월 10일 주식회사 종민이 발행한 약소거음 받으럼 계정 과목이래요. 요거 약소거음의 부도 발생으로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 1,500만 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면서 대손 확정 분개했답니다. 그리고 요 1,500만 원은 비만계정 1,000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인 걸로 가정한답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어음에 대해서 부도 6개월 경과해가지고 대손 처리했을 때 1,000원만큼은 비만기록 남겨두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이 전혀 필요 없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 세율에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 금액을 장부상 대손 처리했다 이겁니다. 자, 6월 10일 주식회사 상민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미수금 800만 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상계하면서 대손 확정 분개했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기중에 대손 확정 분개한 2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가 결론입니다. 됐지요? 그리고 이 2건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총계적 원장에서 이렇게 1,500만 원, 800만 원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잔액 장부상 외상 매출금 계정과 받으럼 계정에 대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네요. 9월 1일에 소멸시효 완성분 300만 원이 있었는데, 즉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강제 대손 사유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5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장부상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대손 확정 분개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거지. 왜? 강제 대손 사유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300만 원.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이다. 그치? 그래서 세무조정 한 개 파기되었으니까 일단 기록할까? 마이너스 세무조정 300만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고 요 마이너스 유보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이다. 그 다음 받으럼 3억 원이 장부상 잔액인데 여기에 할인 어음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에서 할인 어음, 배서 양도 어음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사실은 할인했다고 어음을 그러면 장부상으로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켰을 거다 이겁니다. 그게 원칙인데 세법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할인 어음, 배서양도 어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지만, 그지? 장부에는 이게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장부상 3억 원이라고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할인 어음 부분은
제외시켜서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 거다. 됐지요? 자, 잘 읽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전기 자본금과 전입금 조정명에 있어서 을표를 보니까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150만 원이 플러스 유보로 딱 기록이 되어 있고 요게 올해로 넘어왔을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라고 단순화해 주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총계정 원장 나와 있습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오른쪽, 증가 오른쪽, 감소 왼쪽, 기말금액 왼쪽에 적힙니다. 그지요? 장부상으로는 대손충당금 기초금액이 3,500만 원인데 여기서 세법상 인정 안 하는 금액이 플러스 유보 150만 원 있더라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파악했고, 자,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세법은 총액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전기에 있었던 대손충당금에 대한 플러스 유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지? 마이너스 세무조정 150만 원,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다. 여기에서의 마이너스 유보는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올해 대손충당금에 대한 한도 테스트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낙수 좀 지우고. 자, 이제 한도 테스트 합니다. 자, 올해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한 금액은 장부상으로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총액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접근하기 때문에 기말 잔액인 1,400만 원이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이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지? 장부상 1,400만 원이다. 요거랑 이제 세법상 한도 테스트를 세법상 한도랑 이렇게 한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다. 자, 세법상 한도 계산 들어갑니다. 자, 장부상으로는 잔액이 얼마라고? 외상매출금 5억 원, 받으럼 3억 원, 8억 원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세법상 잔액에서 대손 설정률 1% 곱해야 그게 한도가 된다 이겁니다. 자, 세법상 잔액을 파악하자. 먼저 8억 원이라는 장부상 잔액에서 마이너스 세무조정 한계가 도출되었어. 그지? 외상매출금 계정금액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다 이겁니다. 요거를 반영시키자. 마이너스 유보 300만 원. 그리고 설정 제외 채권이 한 건 있었다 그지? 300만 원. 요거를 빼자 이겁니다. 요거에다가 1% 곱한 것이 세법상 한도가 된다. 됐습니다. 자, 8억 원에서 300만 원 뺍니다. 그리고 다시 300만 원 뺍니다. 그러면 794,000,000 나오고 그거 곱하기 1% 하면 794,000,000이 한도가 됩니다. 자, 한도를 초과한다 그지? 그래서 한도 초과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6060000 이렇게 도출됩니다. 요거 플러스 유보 소득처분.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세무조정이 도출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내용을 이제 서식에다가 따박따박 입력해 보자. 자, 낙서 지우고, 자, 이제 메뉴입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메뉴. 자, 먼저 장부상 대손 확정 분계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네모 1번에다가 내용 기재합니다. 먼저 2월 10일. 자, 계정 과목은 무엇에 대한? 밭을엄 계정 과목에 대한 조정입니다. 밭을엄. 자, 매출 채권이다 그지? 자, 대손 사유는 무엇이었다고요? 부도 6개월 경과. 금액은 1,500만 원.
요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차변 회계 처리했다, 그지? 대손 충당금 상계액 쪽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1,500만 원 전부 다 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6월 10일 0610 왜 미수금 계정 과목이다, 그지? 미수금 계정 과목. 요거는 미수금 선택하면 되겠다, 그지? 요거는 사유가 파산입니다. 1번. 금액이 800만 원. 됐습니다. 요거 전부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고 전부 다 세법에서도 인정되는 금액이더라. 됐습니다. 네모 1번 작업했고, 자, 네모 2번 작업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장부상 금액이 5억 원. 그 다음에 받을 어음 계정 과목 3억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전기에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금 부인액은 없었다, 그지? 그리고 이제 올해에 새롭게 생긴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는 세무조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소멸시 완성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어줍니다. 300000. 자, 여기서 300만 원을 플러스로 기록하니까 5억 원이 5억 300만 원이 되어버리네. 안 되겠다. 요거를 마이너스로 표시해 줍시다. 됐습니다. 그러면 5억 원에서 300만 원 차감된 49700000이 표시되네. 그리고 받을 어음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설정 제외 채권이 한 개 있었다, 그지? 300만 원. 요거를 적어줍니다. 요거는 플러스로 적으니까, 그지? 마이너스로 반영되네. 그지? 3억 원이 297000000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세법상 기말 잔액은 79400000이 되는 거고, 이제 아래쪽 법인세법상 한도 금액을 이제 적어줍니다. 1% 설정률. 그래서 7940000이 세법상 한도였다 이겁니다. 요거랑 장부상 금액 얼마요? 1,400만 원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6번 개가 1,400만 원이 되어야 돼. 요 1,400만 원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적는다 이겁니다. 당기 계상액에는 올해 장부상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 200만 원을 적어주고, 보충액에는 그지 나머지 금액을 적어줍니다. 6번이 1,400만 원이 되어야 돼. 그러면 1,400만 원 빼기 200만 원 하면 1,2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던 한도 초과 금액 6060000이 이렇게 표시될 거다. 그리고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온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해야 되는 거를 아래쪽에 반영시킨다, 그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3,5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도에 한도 초과 플러스 유보가 있었다 이겁니다. 얼마요? 얼마? 150만 원. 그래서 요 150만 원이 올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파악한 내용을 쭉 서식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정 등록 보조책 열어서 결론값 입력할게요.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마이너스 세무조정 한 게 있었다, 그지? 과목란에 직접 입력할게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세무조정이다. 금액이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다, 그지?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에 대한 두 가지 세무조정합니다. 작년도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그지? 요거 조정 코드 도움이 아마 있을 거야. 여기서 찾아볼게.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지? 요거 선택하면 될 겁니다. 얼마? 150만 원. 그지? 요거는 플러스 유보의 감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지? 됐습니다. 그 다음
올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다 그지? 이거 조정 코드 도움에서 검색하면 되겠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허용지 요거 있습니다. 금액이 6060 000 맞습니까? 6060 000 그치? 밑에 안내 나와 있잖아. 오케이. 플러스 유보의 증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무조정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그냥 닫히는 거 보니까 자동 저장된 모양이다. 그지? 오케이. 1번 문항 풀어보았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선급 비용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 하십시오. 단 세무조정은 건별로 각각 처리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잔액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올해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입니다. 기초금액,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온 유보, 플러스 유보가 56만 원 있다 이겁니다. 전기에 기간 미경과로 인해 유보로 처리한 보험료였고요. 요 건에 대한 기간이 도래했답니다. 그러면 작년도로부터 올해 넘어온 플러스 유보는 올해에 전부 없어지면 될 거다. 그지? 감소란에 560000 적힐 거고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이 뜻입니다.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고 요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올해의 임차료에 대해서 두 건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임차기간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치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임차료는 장부에 선급 비용으로 기록된 금액이 없다.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 그 뜻이다. 그지? 그러면 비용이 너무 크니까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기록해야 될 금액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세무조정 될 거다. 제품 공장에 대해서도 임차기간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임차기간이 2년이고 2년치 임차료를 미리 지급했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2년치 돈 준 거 전부 다 올해 비용 처리했는데 올해분만 비용 반영하고 내년이랑 그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거는 선급 비용으로 반영되도록 세무조정 필요할 거다. 됐죠? 상황 파악 끝났고 일단 작년도 보험료에 대한 마이너스 세무조정 한 개는 도출했어. 그리고 이제 올해 임차료에 대한 선급 비용 세무조정이 이제 2개 필요하다 이겁니다. 요 금액은 서식에서 자동으로 표시될 겁니다. 그 부분 그냥 바로 작업한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자, 서식부터 열게요. 선급 비용 명세서. 자, 먼저 조정 등록에서 작년도 선급 비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는 거 그것부터 일단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작업해 봅시다. 자, 작년도 전기의 선급 비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는 거다, 그지? 전기 선급 비용 과소 계상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는 거고. 보험료에 대한 거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전기 선급 비용 괄호 열고 보험료 과소 계상 이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금액은 560000 마이너스 유보고 요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됐지요? 일단 한 건 입력했고 이제 올해 임차료로 기록한 것 중에서 이제 2가지의 플러스 세무조정 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금액 계산해 볼게. 자. 계정구문에서 임차료에 대한 거다, 그지? 그래서 선급 임차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기간 임액할 때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을 전부 다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한쪽만 포함해가지고 계산할 건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 세팅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선급 임차료라는 거는 일수 계산할 때 자, 계정 구분 등록을 클릭해 보면 안다, 그지? 선급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쪽만 산입하는 걸로 세팅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문제 자료를 보면 시작하는 날하고
끝나는 날하고 모두 포함시켜서 일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 미리 우리 프로그램에서 세팅되어 있는 성급 임차료라는 거를 쓰면 안 돼. 새롭게 등록하자 이겁니다. 물론 이번 회차 문제를 보면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성급 임차료, 즉 한쪽만 산입하는 걸로 작업해도 정답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고 모범 정답 발표되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억지이고요. 이왕이면 문제 나와 있는 자료에 맞춰서 정확하게 작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 차원에서 정확하게 작업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성급 임차료라고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건 이거 쓸 수 없는 거야. 새롭게 등록하자. 성급 임차료 2라고 제목 붙일까? 요거는 그지 한편 산입 아니야 양편 산입으로 계산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고 자 우리 실제 계정 구물 안에서 뭘 쓰자고요? 4번 우리 조금 전에 등록한 요거를 쓰자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은 적당한 내용 적으면 되는데 평택 공장 이렇게 적읍시다. 평택 공장.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성삼이네. 자, 시작일이 2021-05-01 그리고 끝나는 날이 2022-04-30 지급액이 84-000-000 하면 선급 비용이 자동으로 쭉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선급 비용으로 기록한 거는 0이다 그지? 그래서 27616-438 자체를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도 우리 새롭게 등록한 성급 임차료 2 요거 쓰면 된다 그지? 그다음에 제천 공장 거래처는 이근희입니다. 자, 시작일은 2021-08-01 그리고 끝나는 날은 2022년도가 아니고 2023년도 7월 31일입니다. 이렇게 금액 120-000-000 그러면 94849-315라고 계산되고 그지? 요거를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금액 계산해 주니까. 자, 금액 결론값 뽑아냈고 이제 세무조정 2개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에서 플러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자, 조정 코드 도움에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쓸만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볼까? 선급 비용인데 보험료가 아니고 임차료 과소계산 이거 있다 그지? 요거 쓰면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요걸로 기록하고 금액이 건별로 입력하기로 했다 그지? 27616-438 플러스 유보의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그지? 선급비용 임차료 과소계산 그지? 요거 금액이 84849-315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V 증가 이렇게 하면 세 가지 항목 그지? 이 문제의 세 가지 항목 세무조정 입력 완료 됐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 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자동 계산된 요 금액이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그지? 자, 8,400만 원 주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분하자 이겁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인데 일수 계산할 때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전부 다 포함시킬 거다 그지? 며칠? 365일이지. 그리고 이제 분자 선급 비용 해당하는 거는 내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일수다 그지? 그게 선급 비용입니다. 1월달 며칠입니까? 1월달 31일 내년도 2월달 28일, 3월달 31일, 4월달 30일 요거 4개 열심히 합하면 며칠입니까? 30일 플러스 28 플러스 31 플러스 30 하면 120일 계산됩니다.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20 나누기 365 곱하기 8,400만 원 하면 27616,438 나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요거를 자동 표시해 준다. 그리고 그 아래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억 2천만 원 돈 내는데 요거 기간으로 안분해 보자. 2년이다, 그지?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그러면 365일 곱하기 2 얼마입니까? 이거 365 곱하기 2 730일이다, 그지? 730일이 분모입니다. 분자는 자, 토탈 730일 중에서 올해에 해당하는 거는 며칠입니까?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8월 달 31일, 9월 달 30일, 10월 달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그지? 올해에 해당하는 5달에 대해서 일수 이제 열심히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31 플러스 30 플러스 31 플러스 30 플러스 31 153일입니다. 그러면 토탈 730일 중에서 올해 비용으로 기록돼야 되는 것은 올해 153일 분이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구체적으로 따지면 내년 1년치 365일 그리고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7달치 그지? 그 일수를 이제 계산한다 이겁니다. 730에서 올해에 해당하는 153을 빼면 되겠지. 577일입니다. 그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1억 2천만 원 곱하기 577 나누기 730 요 한 부분이 선급 비용이다 이겁니다. 계산해 보면 94 849 315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게 자동 표시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서식에서 이렇게 자동 표시해 주구나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죠? 조정 등록 입력했고 이제 메뉴 닫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3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고요. 다만 아래의 업무용 승용차는 모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는데 단기 차량 운행 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운용리스 계약기간 및 보험 가입기간 계약기간과 보험 가입기간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MW, 포르쉐에 대해서 계약기간 나와 있고 보증금, 자산코드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자료 차량번호 나와 있고요. 운용리스 금액 제시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내용 나와 있고 유류비, 차량비용 총액이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우리 회사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출제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우리 회사가 직접 소유한 게 아니고 리스를 했다라고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렌트 또는 리스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지? 첫 번째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라는 것이 1단계 세무조정 2단계 업무 외 비율 밖에서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것이 2단계 세무조정 3단계가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테스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이 진행되는데 우리 회사가 직접 소유했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 돼. 그런데 렌트하거나 또는 리스하는 경우는 1단계는 생략한다 이겁니다. 왜? 우리 장부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2단계,
3단계만 하면 된다. 그리고 3단계 8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데 렌트 또는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계 세무조정을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부어서 3단계 세무조정 하랍니다. 그리고 리스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렌트가 아니고 리스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법인세 내용을 네가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라고 출제하기는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료에서 리스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인 건 요겁니다라고 직접 그냥 금액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운용리스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이다 이겁니다. 인위적으로 세법에서 교통정리하고 있고 그 금액을 미리 그냥 자료 제시해 준 겁니다. 요 금액 가지고 3단계 800만 원 한도 테스트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 자료 금액을 보면 운용리스 금액이랑 유류비 요 두 개를 합하면 그게 결국 차량 비용 총액이 되는 걸로 금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 10, 106, 750 플러스 1293, 421 그러면 11400, 171이라고 이렇게 차량 비용 총액이 나옵니다. 금액 구성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 내용 수록할 때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내용 앞에 문구를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운용리스 금액 중 그지? 요 앞에 있는 금액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요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자료 내용 파악했고 자 이제 직접 세무조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용리스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 올해 초에 취득한 게 아니고 올해 연중에 취득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면이 있다, 그지? 제가 열심히 차량 2대에 대해서 세무조정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됐죠? 자, 먼저 BMW에 대해서 세무조정한다. 자, 원래는 3단계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만 리스다 보니까 1단계는 생략이다, 그지? 2단계부터 출발합니다. 2단계 세무조정. 자, 2단계 세무조정입니다. 업무 외 비율 파악하는 겁니다. 자, 세법상으로 자, BMW에 대해서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았어. 운행 일지 쓰지 않더라도 업무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건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었어. 그런데 주의할 점 1월 1일에 취득한 게 아니고 6월 1일에 취득했어. 월할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1,500만 원 중에서 12분의 자 6월 달부터 6, 7, 8, 9, 10, 11, 12 7달이다 그지? 1,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7 한 금액만큼을 세법에서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1,50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875만 원입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요 금액까지는 운행일지 쓰지 않아도 업무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데 BMW에 대해서 얼마? 1,140만 171원이 차량 비용으로 지출되었답니다. 할 수 없어. 2단계에서 플러스 세무조정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얼마요? 11400 171 빼기 8750 000 하면 2650 171이라고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이 도출되고요. 요거 소득처분은 상여가 되겠습니다. 요게 2단계의 세무조정이다. 됐습니까? 3단계 세무조정 800만 원 한도 테스트 해봅시다. 8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세법상 한도는 줄어듭니다.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7 하면 4,666,666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장부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딱 제시되어 있다, 그지? 8,000,375 주의합시다. 비록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요거랑 4,666,666이랑 바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3단계에서 한도 테스트해야 되는 금액은 2단계 세무조정을 거치고 난 금액이다, 그지? 2단계에서 플러스 세무조정이 있었어. 요 플러스 금액 중에서 분명히 감가상각비 해당 금액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거는 제외시키고 3단계 세무조정 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8,000,375에서 업무 사용 외 부분이 이렇게 2단계 세무조정 거쳤으니까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야 그게 3단계 작업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되지요? 자, 분모는 11400,171인데 요 비용 요 금액 중에서 8750000만큼이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이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2단계에서 세무조정된 거다. 됐죠? 업무 사용 비율은 분모를 11400,171로 하고 분자를 8750000을 한 요거의 업무 사용 비율이 될 겁니다.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 8750000 나누기 11400,171 하면 76.75%가 업무 사용 비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8,000,375에다가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6140546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666,666이랑 6140546이랑 이제 비교해서 한도 테스트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3단계 세무조정 금액 한도 초과다, 그지? 자, 플러스 세무조정이고요. 1473 881 됐죠? 이렇게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 도출되고 소득처분은 플러스 유보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BMW라는 차량이 돼서 2단계 세무조정, 3단계 세무조정 해서 결론값 뽑아보았습니다. 할만합니까? 이런 논리로 포르쉐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세무조정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세무조정한 결과값이 우리 서식에서 자동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낙서 열심히 한 거 잠깐 지우고 잠시 후에 서식에서 요 금액이 자동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자, 서식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자, 차량 등록부터 해야 된다, 그지? 2대. 자, 먼저 코드번호 101 BMW 차종 아니 차량 번호가 차종이 BMW다, 그지? 자, 차량 번호는 04소에 7777. 그 다음에 자, 고정자산 과목 이런 거 필요 없다, 그지? 우리 회사가 직접 소유한 거 아니다. 넘어가면 되고 취득일자 2021 0601 경비 구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500번대 코드로 해야 되는지 800번대 코드인지, 그지? 그래서 공란으로 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 여부 운용 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임차 기간 2021 0601 2024 0601 보험 가입 여부 가입했고요. 보험 기간 동일하다, 그지? 2021 0601 2024 0601. 자,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 요거를 잘 체크하자, 그지? 부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출퇴근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등록 완료.
포르쉐도 똑같은 논리로 등록합니다. 102 3575에 8888 그리고 포르쉐 영어가 어렵네. 자, 열심히 적어볼게요. 차종 포르쉐 오케이. 자, 취득 일자 2021 언제라고? 2021 0501 그리고 임차 여부 운용 리스 그 다음에 2021 0501 2023 0501 됐습니다. 보험 여부 가입했고 보험 기간 똑같습니다. 2021 0501 2023 0501 자,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 부라고 잘 체크하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차량 2대에 대한 등록 완료. 자, 이제 금액 계산합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2대 등록한 내용이 싹 불러와진다. 그지? 이제 하나씩 작업합니다. 자, 총 주행 거래 업무용 사용 거래 이런 거 공란이다. 그지? 왜 운행일지 작성 안 했으니까. 자, 취득가액 의미 없다. 그지? 우리가 직접 구입한 거 아닙니다. 넘어간다. 보유 월수 7개월은 자동으로 표시된다. 그지? 우리가 BMW의 경우 6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라고 딱 입력했으니까 7개월이 자동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감가상각비는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지? 우리가 직접 소유한 게 아니고 장부에 감가상각비가 기록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의미 없다. 그 다음 임차료 적어주면 됩니다. 얼마요? 10106-750 10106-750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그지 세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너무 디테일하니까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8000-375 자, 기름값이 1293421 적어줍니다. 자, 화면 약간만 크게 만들어 볼게. 됐습니까?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러면 차량 관련 비용이 11400,171로 집계됩니다. 문제 자료 내용하고 똑같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적읍시다. 자, 조금 크게 했고요. 자, 1번 라인 우리 금액 확인했다. 그지? 열심히 내용 입력하니까 11400,171이라는 차량 관련 비용이 자동 딱 표시됐고 네모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2단계 세무조정 내용이다. 그지? 자, 업무 비율인지 업무 외 비율인지 그지? 그게 자동으로 쫙 서식에서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단계 세무조정으로 업무 외 사용 금액이 송금 불산입되는데 얼마라고? 2650171이랍니다. 그리고 3단계 감가상각비 한도 테스트도 서식에서 자동 표시됩니다. 어떻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도 1473881이라고 이렇게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단계 세무조정, 3단계 세무조정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요 BMW에 대해서는 2개의 세무조정 금액이 나타났고 합산하면 요 금액이 된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서식에서 자동 기록된다.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분석했던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자, 보십시오. 어휴, 복잡하다. 그지? 2650171이라는 거. 그지? 여기 딱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1473881이라는 거 여기 그지? 표시됩니다. 열심히 분석했던 게 이렇게 자동 계산되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포르쉐도 똑같은 논리로 작업하면 됩니다. 자, 후닥후닥 입력할게요. 자, 임차료가 얼마라고요? 17 204 410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68-33975 기름값이 1041282 그러다 보니까 차량 비용 합계는
18245,692 그러면 2단계, 3단계 세무조정 결과값이 이렇게 그 아래 라인에 표시됩니다. 2단계에서 이렇게 송금불산입, 3단계에서 이렇게 송금불산입. 됐습니까? 그래서 토탈 4개의 세무조정이 나온다 이겁니다. 엄청 서식이 편하다, 그지? 자, 리스라는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결론값 적읍시다. 조정 등록 보조창 열어서. 자, 업무 미사용분 두 차량에 대한 합계 금액이 표시되는데 우리 입력할 때는 따로따로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왜? 만에 하나 2개 중에 1개만 틀렸을 때를 좀 생각하자 이겁니다. 항목별로 세세하게 기록해 주는 게 채점할 때 좀 유리할 겁니다. 2개 중에 혹시라도 1개가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 우리는 맞을 수 있는 거다. 오케이. 자, 업무 미사용분 조정 코드도 버튼 클릭해 볼까? 업무 미사용, 그지? 요거 선택하면 될 겁니다. 업무용 수용차, 업무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금액 하나씩 입력하자. 자, 먼저 BMW는 얼마였나? 자, 다시 보조장 잠깐 탔고요. BMW부터 입력할게. BMW부터. 자, BMW 2단계가 2650171, 3단계가 1473881이었다, 그지? 오케이. 자, 적어줍니다. 얼마? 2650171. 상여 소득처분, 그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다, 그지? 금액이 얼마라고요? 1473881. 그리고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대해서 소득처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지? 자,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3단계 세무조정의 소득처분 플러스 유보다, 그지? 당연하다. 그런데 렌트 또는 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대해서 소득처분 뭐라고?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요거 깜빡하면 실수할 뻔했네. 그지? 기타 사회 유출로 정확하게 입력해 줍시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포르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무조정 입력할게. 오케이. 자, 잠깐 요 보조창 닫고, 자, 다시 포르쉐 선택해서 이제 내용 입력합니다. 자, 포르쉐는 2단계가 8245692, 3단계가 3892940이다, 그지? 8245692 상여 소득처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그지?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 된다, 그지? 금액이 3892940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4가지 세무조정 입력 완료 됐습니다. 보조창 닫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세요. 단 불러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의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며 세무조정은 생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 문제. 자, 법인 조정 로마자 2번 누르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갑 탭과 을 탭을 작성하는 거다, 그지? 오케이. 자, 갑 탭부터 합시다. 전기 자본금 기말 잔액 5천만 원. 그다음 단기 자본금 증가액 5천만 원. 그다음
전기 자본 잉여금 기말 잔액이 400만 원. 그리고 단기 증감 없습니다. 그 다음 전기 이익잉여금 기말 잔액 6,500만 원. 그리고 단기 증가액이 7,2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전기말 자본금과 전입금 조정에 있어서 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오케이, 을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존에 불러온 자료는 전부 무시하고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것만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지? 기존에 있는 거 전부 지웁니다. 전체 삭제 클릭할 거 그랬나? 오케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전체 삭제 클릭하든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서 직접 지우든. 오케이. 자, 내용 나와 있는 것부터 적을게.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1,200만 원 플러스 유보다, 그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1200000 그 다음에 선급 비용 플러스 유보 250만 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감 플러스 유보 100만 원. 그지? 됐습니다. 세 가지 내용 기초 금액으로 적고요. 자, 그 다음 증가 감소가 나와 있을 거다, 그지? 자,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1,100만 원이다. 플러스 유보다, 그지?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총액법으로 접근하니까 전기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이너스 세무조정 된다, 그지? 그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감소란에 플러스로 적는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리고 올해 새롭게 생긴 한도 초과액은 증가란에 플러스로 적었습니다. 얼마? 1,200만 원. 자, 잠깐만. 1,100만 원, 그지? 올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1,100만 원이다. 플러스로 증가란에 1100000 적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의 플러스 유보 금액이 1,100만 원 이렇게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선급 비용 부분. 선급 비용은 모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분으로 전기 말에 송금 부산의 플러스 유보로 세무조정된 금액이다. 전기에 있었던 전기로부터 올해 넘어온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이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없어진다 그 뜻이다, 그지? 그러면 250만 원을 감소란에 플러스로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의미한다.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감.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은 모두 판매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전년도로부터 넘은 플러스 유보도 없어지는 거다, 그지?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의미하고 그거를 감소란의 플러스로 반영한다. 그지?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생긴 재고자산 평가감 없어.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작업했고 한 개가 더 있네. 단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400만 원 발생했답니다. 플러스 유보다, 그지? 플러스 유보가 새롭게 생겼다 이겁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조금 붙일까?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초과. 자, 기초에는 금액 없었는데 올해 플러스 유보가 새롭게 생겼다 이겁니다. 증가에 플러스로 적습니다. 금액 400만 원. 이렇게 하면 을 탭이 작성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합계는 요거였고 감소되는 거 요거고 증가가 요거고 그래서 기말에 플러스 유보가 1,500만 원 남게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을표, 을탭 작성했고 그 을탭 내용이 값 탭에 자동으로 싹 끌려옵니다. 금액.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료. 전기 2월 결손금은 없는 걸로 가정한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이라는 탭이 있긴 있지만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났고요. 자, 값 탭에서 결론값 확인합니다. 세법에서 관리하는 세법상 자본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256,000,000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입력한 결론값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지요? 자,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5번 문항.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작성하세요. 단 불러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내용만으로 그냥 입력하십시오. 오케이. 자, 서식 엽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자, 당기순이익 적읍시다. 얼마요? 162 000 그리고 세무조정상 플러스 세무조정 130 000 000 마이너스 세무조정 100 000 000 그 다음에 기부금 내용이 나와 있네요. 2019년도에 기부금 지출한 거 1,000만 원인데 그때 한도가 700만 원이었어. 한도 초과 300만 원이 2월 되어서 올해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기부금 지출한 게 1,800만 원인데 한도가 2,000만 원이랍니다. 올해 지출한 것만으로 보면 한도 미달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정기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 금액이 있으면 요거부터 손금 산입으로 써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300만 원이라는 게 한도 초과라서 과거에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요 300만 원을 일단 마이너스 세무조정해서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어디에 기재합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손금 산입이라는 54번 라인에 기재한다 이겁니다. 그지? 얼마? 300만 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한도 초과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300만 원, 과거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를 마이너스 세무조정 써먹었다, 그지? 그러면 기부금 해당액이 올해 지출한 거 1,800만 원이 아니고 여기서 300만 원 더한 2,10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2,100만 원이랑 한도 2,000만 원이랑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한도 초과가 생겼다, 그지? 100만 원만큼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고 요거를 어디 반영한다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 5번 라인에 반영한다 이겁니다. 100만 원.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100만 원이라는 플러스 세무조정은 어디서 도출된 겁니까? 올해 지출한 1,8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한도 초과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2월 결손금은 1,000만 원이고 전액 2020년에서 2020년도에 발생한 거랍니다. 오케이? 써먹을 수 있다, 그지? 이거를 2월 결손금이라는 7번 라인에 적어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그지? 각 사람들 소득금액 100% 한도로 1,000만 원 전부 다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맞답니다. 그냥 굳이 합계표라는 서식 줘야 할 필요 없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야. 오케이. 900만 원. 자, 요 내용을 이제 17번 라인에 적어야 되는데 요 17번 라인에 적기 전에 최저한세 한도 테스트를 해보아야 된다 이거지, 그지? 됐습니다. 자,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왼쪽 내용을 전부 입력했고, 자, 요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테스트 해봅니다.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메뉴 연다. 그리고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작업했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왼쪽 내용이 쫙 이렇게 끌려온다 이겁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추가 작업한다. 최저한세 테스트 해보아야 되는
세액 감면이 한 개 있다, 그지? 세액 감면, 그지? 감면세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지? 21번 라인에 금액 적어줍니다. 얼마를? 900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이 1,800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 감면이 900만 원 있어서 1,800만 원에서 900만 원 빼면 900만 원이라는 차감 후 세액이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900만 원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최저한세 테스트 해보아야 된다. 자, 최저한세 감면 전 과표. 이 회사의 경우 과세 표준 1억 8천만 원 구하는 과정까지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 자체가 감면 전 과표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7% 곱해보면 1,26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최저한세입니다. 아무리 세금 작게 내도 요만큼은 내라는 의미다, 그지? 그런데 실제 감면 후 세액은 9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지? 900만 원만 세금 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 1,260만 원까지는 세금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900만 원이라는 감면세액 중에서 360만 원만큼은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900만 원 중에서 세금 깎아주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540만 원만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1,800만 원에서 540만 원 빼면 1,260만 원.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차감세액이 된다 이겁니다. 차감세액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감면 후 세액 900만 원과 맥시멈이다, 그지? 니은 최저한세 1,260만 원. 요 둘 중에 큰 것이 차감세액이 된다 이거지요. 됐죠? 이렇게 최저한세 테스트 한번 해보았고, 자, 요 내용을 이제 저장하고 메뉴 닫으시고 그다음에 요 내용 결론값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의 오른쪽에 최종 반영시키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되는 공제 감면세액이 한 건 있었는데 9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360만 원 배제되는 바람에 540만 원만 최종 적용되더라 이겁니다. 적어줍니다. 540000 그러다 보면 차감세액이라는 18번 라인 금액은 1,26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그거 최저한세 테스트에서 여기 있는 결론값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의 오른쪽 내용. 자, 중간연합세액 300만 원 이때입니다. 중간연합세액 300만 원.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 120만 원 있답니다. 원천 납부세액 12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라는 30번 라인이 84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서식 작성 완료.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으시면 된다. 지금까지 제10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